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금리와 시장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최근에 주식 비중을 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늘렸죠. 네, 현금 비중의 대부분을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는데 사용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이제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외 주식은 훨씬 더 좋죠. 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댓글로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어요. 계좌 공개해봐라. 네. 항상 이런 댓글 달리는데, 계좌 공개가 아니면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계좌를 좋은 마음 기쁨나게 멤버분들에게 2주에서 혹은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대략 한 이 좋은 마음 기쁨나게 멤버분들, 멤버십을 이제 운영한 지가 2년 정도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좌 공개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계좌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상관없이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보시면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멤버가 우리 필승 좋은 만큼 분당의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부님 올해도 계좌 두 배 뛰기 성공했습니다. 예, 계좌 두 배 뛰기면 계좌 기준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봤다는 거죠. 모든 종목이 수익 중이에요. 주변 부자들도 다 손실이 크던데 우리만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전 사부님만 따라해요. 갓승. 네. 이렇게 굉장히 좀 감사한 말씀 남겨주셨고, 보시면 이거 해외 종목, 해외 계좌를 좀 보여드리는 것인데, 제가 수익률만 좀 보여드릴게요. 전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전 종목 수익 중입니다. 손실 중인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어요. 해외 주식 기준입니다. 20.36%, 54%, 29%, 28.86%, 6%, 98.87%, 10%, 이거는 이제 어제 장에서 정확히 말씀드린 오늘 새벽에 매수한 종목이고, 현재는 보합이죠. 2.4%, 72%, 14.92%, 1.8%, 13%, 49.82%, 19%, 47%, 18%, 4%, 네, 이런 식으로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국내 종목 같은 경우도 두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역시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해외 주식은 한 종목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지 꽤 된 기업들은 당연히 50% 이상, 20% 이상 이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도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절대 사실 뭐 선동이라던가 뭐 사기, 뭐 과장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계좌 공개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엑셀로라도 좀 전체 공개를 하는 게 어떠느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멤버분들도 계신데, 사실 엑셀로 뭐 수익률 공개하는 건 무의미하죠. 네, 엑셀은 그냥 숫자만 바꾸면 되는 곳인데 사기실 가능성 너무 농후하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특히 시간이 좀 부족할 뿐더러 엑셀 작업이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뭐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있어요. 바로 이건데, 음, 자, 보시면 이제 금리의 향방입니다. 사실 시장의 거의 대부분, 시장의 대부분이 금리에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좋은 마음 깊던 텔레그램 방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7월 달까지 FOMC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몰아서 할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는 강력한 금리 인상이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월 17일 그리고요.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치 특성상 연준의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기 때문에 7월 FOMC 이후엔 어떤 행동을 하든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1월까지 올릴 금리를 7월까지 몰아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엔 관망세로 가거나 올려봤자 0.25% 정도만 인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8월부터 11월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출렁임은 지금보다는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성장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빠르고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FOMC는 26일에서 27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전후로 핵심 성장 기업들 투자에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7월 26일, 27일, 7월 말에 이제 주식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렸죠. 당연히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장 기업이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밸류에이션이 높아 큰 폭의 조정 혹은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핵심 기업들을 뜻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6월 21일에 이와 같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있고 한국 물가 상승률도 매우 높기에 이를 따라가겠다고 밝혔지만 피크를 3,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4분기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및 폭을 확연히 늦출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0.5에서 0.76% 정도의 금리 인상이 맞춰진 시장이 0% 혹은 0.25%의 금리 인상을 맞이할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지금부터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4분기에 핵심 성장 기업들의 주가 레이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 현재는 비트코인이 23,000달러 넘었죠. 이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였습니다. 대략 한 10% 이상 상승한 수치이고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10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에는 아마 1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필승 라이브 때 매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매수 이후 양봉이 음봉을 잡아먹는 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기술적 분석 때 말씀드릴 기법 중 하나입니다. 낙폭 과대주들의 매수 타점을 잡기에 유용한 기법입니다. 현재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물대가 워낙 격겹이 쌓여있기에 그것만으로도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중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 과정에서 매도한 종목이라던가 혹은 다시 재매수한 종목들, 신규 매수한 종목들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 다 골고루 있습니다. 7월 8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자, 슬슬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못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스마트 머니들이 눈치채고 있는 듯합니다. 11월 중간 선거 전후로 미국 중앙은행은 웬만해선 금리를 급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균형의 국가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 다음에 공화당이 이기며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민주당이 이깁니다.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만약 무너질 경우 세간의 관심사가 되는 것인데 그 총알바지를 미 중앙은행이 하고 싶지는 않겠죠. 시장 예상치보다 약한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이 ETF는 바이오 3배 레버리지입니다. 당연히 투자하고 있고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다 고평가에 성장 기업들이 몰려있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제가 방금 이제 그런 이제 목록에서도 사실 뭐 투자 중인 기업들 혹은 매도한 기업들 뭐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절대 제 매수 매도 영상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없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면 정말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이 LA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예상되었다가 사실상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없었을 때 작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수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중간에 수익 실현 했었고 다시금 재매수해서 한 번 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보시면 이 LA뷰가 사실 이 XBI 미국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ETF XBI의 그런 세발 레버리지 ETF인 거이고 7월 3일에 이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투자 중인 LA비오 세발 레버리지 ETF의 기초 자산인 XBI입니다. 저항 라인 돌파 후 지지, 재돌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N자형 파동입니다. 6월 27일에 형성된 전고점까지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정 없이 돌파할 경우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추가 매수도 염두에 둘 만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LABU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참고로 XBI는 6월 27일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76달러, 76달러, 7월 26일에 7월 3일이죠. 7월 3일에 76달러에 이제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가 정확히 여기죠. 네.
여기서 이제 LABU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한번 이제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금 눌리면서 재매수해서 현재는 20% 이상의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XBI가 LABU의 이제 기초 자산인 것이고 LABU가 XBI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ETF의 3배 레버리지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간의 시대 흐름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곳이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도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했었고요. 특히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작년 9월이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공개 방송으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당연히 그 이후에 정말로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계좌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7월에 한 번 더 이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7월 6일이죠.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나스닥이 상승한 것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경기 침체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투자자로서 이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디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이슈로 그칠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금리가 상승해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상승폭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긴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잠깐 넘어설 수는 있으나 결코 장기간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이 이를 깨달을 경우 증시 및 주도 업종의 방향이 또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네,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슬슬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 당시 기사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을 이제 주로 다룬 기사였습니다. 예상보다 못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스마트 머니들이 눈치채고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이후 미국 중앙은행은 웬만해선 금리를 급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간선거 전후로 말이죠.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균형의 국가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표를 통해서도 분석해드렸죠. 네, 이것도 7월 8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침체 우려, 단기적 디플레 또는 스태그 이슈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치였던 26만 8천 명을 상회한 37만 2천 명입니다. 경기 침체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경기 침체인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 상황과 미래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FOMC 의사록을 살펴보면 미국의 가계, 경제 상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속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각종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이유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마켓분석의 멤버분들이 이제 보는 분석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물론 제가 좋은 마켓분석 텔레그램 방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분석도 해드렸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제 7월까지가 이제 몰아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이고 이후에 이제 9월부터의 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해드렸지만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타겟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을 때에는 더욱더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는 저는 이제 자산시장의 붕괴를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때 9월 정도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발점 혹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를 전후로 해서 저는 충분히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당연히 계좌의 퀀텀 점프를 한 번 더 이뤄낼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럴 계획이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 대비해서는 당연히 만약에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저는 만약에 미국의 타겟이 인플레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판단을 한 이후에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인버스라던가 다른 이제 해지를 충분히 할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증시는 생각보다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성장 기업들, 지금까지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큰 폭으로 빠졌었던 그런 성장 기업들에 대한
그런 주가의 흐름이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과 증시 향방에 대해서 좀 주로 분석을 해드렸었고 비트코인, 바이오 이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은 기업,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